엄마, 나 이 집에서 너무 작아져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라면을 나눠주는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장인어른 앞에서, 지혜 앞에서, 저는 항상 죄송한 마음이에요. 엄마 때문에.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현실. 현수야, 혹시 엄마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니?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 한복판 고층 펜트하우스에서 현수가 와인잔을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내 지혜의 승진 축하 파티가 있는 날이었어요. 국내 최고 로펌 태산 법무법인의 파트너가 된 걸 축하하는 자리였죠. 현수는 15년 전을 떠올렸어요. 무일푼으로 서울에 올라와 작은 건설회사에서 막일부터 시작했던 그때 달동네에서 폐지를 주우며 학비를 대주시던 어머니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죠. 졸업 후 건설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10년 만에 독립해서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어머니와의 거리는 멀어져만 갔어요. 처음엔 좋은 집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완강히 거부하셨죠. 그리고 현수도 점점 어머니를 공식적인 자리에 모시기 어려워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37세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정장에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지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엘리트였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8년 전 현수의 건설 관련 법무 자문을 지혜가 맡으면서였어요. 여보, 준비됐어? 아버님이 특별히 예약해 주신 호텔이야.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지혜야, 혹시 우리 어머니도. 지혜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결혼 전부터 있었던 민감한 주제였거든요. 현수야, 오늘은 제발 우리끼리만 조용히 하자. 아버님도 오시고 회사 사람들도 많이 와. 현수는 말을 삼켰어요. 결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를 공식 자리에 모실 수 없었거든요. 처음엔 지혜도 이해해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어요. 현수는 지혜와 연애할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지혜에게 어머니를 소개하려 했지만 달동네 환경을 보고 지혜가 당황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났거든요. 지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만 태어나서 그런 환경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결혼식. 현수에게는 평생 아픈 기억이었어요. 그날도 어머니는 오시지 못했거든요. 정확히는 현수가 모시지 못했어요. 지혜 쪽 하객들은 모두 사회 유명 인사들이었고 화려한 예복을 입고 왔는데 어머니 혼자만 다를 것 같아서 차마 모실 수 없었던 거였어요. 결혼식 전날 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현수야, 엄마는 안 가도 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때 현수는 안도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어머니의 심정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호텔 연회장에서 화려한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인 이정훈 회장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어요. 이정훈은 작은 로펌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형 로펌을 만든 입지전적 인물이었죠. 우리 지혜가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로 성장한 것도 좋은 남편을 만난 덕분이죠.
현수 군은 정말 자수성가한 대단한 사업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현수는 씁쓸했어요. 자수성가라는 말 뒤에 숨겨진 건 어머니의 희생이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폐지를 주우시고 청소 일을 하시며 자신의 학비를 대주셨던 어머니. 파티 중간에 이정훈의 동료 변호사가 현수에게 다가왔어요. 현수 사장님, 어머니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현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몸이 좀 편찮으셔서 외출을 잘 안 하세요. 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그렇군요. 성공한 아들을 두셔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현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달동네에서 폐지를 주우며 사시는데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장인어른이 현수에게 말했어요. 현수군,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이런 자리에 잘 안 나오시는군요. 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몸이 좀 편찮으셔서. 이정훈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런가요? 뭐, 각자 사정이 있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였죠. 현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다음 날 새벽 현수는 어머니가 사시는 달동네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니 어머니 영숙이 폐지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동네를 한 바퀴 도시며 폐지를 주우신 거였어요. 어머니, 현수야 왔구나. 아침은 먹었니? 어머니는 언제나 그랬듯 현수를 먼저 걱정했어요. 현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제가 용돈 드리잖아요. 어머니가 손을 씻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현수야, 엄마가 일을 안 하면 뭐해?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 어머니는 평생 일하며 사셨거든요. 현수가 어렸을 때는 남의 집 청소를 했고 공장에서 야간 근무도 하셨어요.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하시는 분이었죠. 엄마, 어제 지혜 승진 파티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그래, 잘 됐구나. 지혜가 참 똑똑한 아이야. 현수는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초대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어머니도 눈치챘는지 조용히 말했어요. 현수야, 엄마는 괜찮다. 내가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현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현수를 먼저 생각하셨거든요. 일주일 후, 현수는 장인어른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법무 자문이었죠. 500억 규모의 대형 사업이었어요. 현수군의 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맡으면 좋겠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해야죠. 이정훈 회장의 말에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현수의 회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정훈이 다음에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다음 달 창립 기념식에는 가족분들도 모시려고 하는데 현수군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이정훈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현수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같은 자리에는 격식이라는 게 있어. 어머니께서 오시면 혹시 불편하실 수도 있고 회의실 안다른 임원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수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달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어머니가 고급 파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장인어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정훈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오해하지 마시오. 어머니를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야.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 언론도 올 텐데 혹시 어머니께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소. 현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정훈이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분명 훌륭한 분이실 거요. 하지만 환경이 다르니까 서로 불편할 수 있다는 말이요. 미팅이 끝나고 현수는 회사로 돌아왔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직원들이 축하한다며 다가왔지만 기쁘지 않았죠. 사장님, 500억 프로젝트 따내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직원이 신나게 말했어요. 하지만 현수는 씁쓸했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현수는 계속 장인어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게 되었죠. 강남 신축 아파트 분양이라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현수는 잠시 차를 세우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혹시 어머니가 좋은 곳에 사시면 상황이 달라질까? 현수는 중개소에 들어갔습니다. 30억 정도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인이 눈을 반짝이며 몇 곳을 추천해 줬어요. 30억이면 강남에서도 최고급 아파트를 보실 수 있어요. 펜트하우스도 가능하고요. 현수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보러 갔습니다. 50평형 아파트였는데 한강이 보이는 고급 단지였어요.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둘러보며 현수는 생각했어요. 30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면 어머니도 떳떳해지실 거야. 그럼 장인어른도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실 테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설명했어요. 이 단지는 입주민들 수준이 높아서 보안도 철저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최고급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고요. 현수는 마음이 끌렸어요.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사시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계약서 앞에서 현수는 망설여졌어요. 이게 정말 어머니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자신의 체면을 위한 일일까? 죄송한데 조금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결국 현수는 계약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먼저 어머니와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현수는 어머니께 갔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새 집을 보고 왔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현수야, 갑자기 왜? 어머니는 예민하셨어요. 현수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상했거든요. 엄마가 이런 곳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엄마도 좋은 곳에서 사셔야죠. 어머니가 현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현수야, 혹시 엄마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니?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확히 맞는 말이었거든요. 현수야, 앉아봐. 어머니가 현수를 소파에 앉히고 마주 앉았어요. 엄마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야. 너를 혼자 키웠고 내가 지금 있는 곳까지 오게 해준 사람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숨기려고 하니?
비싼 집에 산다고 해서 엄마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엄마, 어머니가 현수의 손을 잡았어요. 현수야, 엄마는 내가 부끄러워하는 게 제일 싫어.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어머니는 현수가 어렸을 때부터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라고,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면 부끄러워할 게 없다고. 엄마는 내가 이런 집에서 살면서도 엄마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는 게 고마워. 그런데 왜 갑자기 엄마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니? 현수는 어머니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현수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다는 걸 알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거든요. 지혜도, 장인어른도, 회사 사람들도 모두가 어머니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현수는 마음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설득해서 이사를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 말씀이 옳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죠. 결국 현수는 다시 한번 어머니를 설득해 보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현수는 어머니를 설득해서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어머니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지만 불편한 기색이었죠. 현수야, 정말 가야 하니? 엄마는 지금 살던 곳이 좋은데. 엄마, 한 번만 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가는 동안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여기는 엄마가 올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 도착하자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소박한 옷차림을 보고 살짝 당황하는 기색이었죠. 어르신께서 직접 보시려고요? 직원이 현수에게 물었어요. 마치 어머니는 결정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사실 집을요. 현수가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더욱 불편해했어요.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현수야, 너무 넓어. 엄마 혼자 살기에는. 그리고 이런 곳은 엄마 같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엄마 좋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관리도 잘 되고.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이웃도 모르고 엄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게 좋아. 이웃 할머니들과 이야기도 하고 같이 시장도 가고. 현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곳을 왜 거부하시는지. 엄마, 지금 사시는 곳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현수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머니가 현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는 평생 그곳에서 살았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엄마에게는 추억이 있는 곳이야. 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처음 걸음마를 했던 골목, 내가 학교 다닐 때 매일 지나던 길, 그 모든 게 엄마에게는 소중한 거야. 그날 오후 어머니는 결국 아파트를 거부하고 달동네로 돌아가셨어요. 현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 왜요? 여기서 폐지 주우시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어머니가 현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현수야, 엄마는 내가 엄마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제일 속상해. 엄마가 가난하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야. 현수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거든요. 며칠 후, 현수는 장인어른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중요한 계약건 때문이었죠. 현수 군, 앉아보소.
장인어른의 책상은 너무 컸고 현수는 그 앞에서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벽에는 이정훈이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이번 프로젝트 말인데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인가요?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이야. 혹시 우리 가족에 대해 파헤칠 수도 있고. 이정훈이 의미심장하게 현수를 바라봤어요. 현수군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요. 달동네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셨다는.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없다고. 우리 회사 이미지에는 상관이 있지. 이정훈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 사위의 어머니가 폐지를 줍는다? 언론이 어떻게 쓸지 뻔하지 않소? 현수는 말을 잃었어요. 이정훈이 계속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를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어머니께서 좀 더 조용히 지내시면 어떨까? 그 말에 현수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장인어른 그런 말씀은. 이정훈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현수군,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나도 어머니를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다만, 이정훈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사실 어머니 같은 분들이 더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사회가 아직 그렇지 못하잖소. 현수는 장인어른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어머니를 멀리하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현수는 어머니께 갔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좁은 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계셨어요. 엄마, 어머니가 라면을 나눠주며 웃었어요. 현수야, 같이 먹자. 현수는 라면을 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엄마, 나 이 집에서 너무 작아져요. 어머니가 현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니? 장인어른 앞에서, 지혜 앞에서. 저는 항상 죄송한 마음이에요. 엄마 때문에.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현수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내가 부끄러워할 일 하나도 안 했어. 현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어머니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어머니가 현수의 손을 잡았어요. 현수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엄마가 잘못 키운 거구나. 아니에요, 엄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내가 당당한 사람이 되길 바랐는데 남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날 밤 현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다른 아이들 어머니들은 모두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자신의 어머니만 일하다가 급하게 온 모습이었던 기억. 그때 부끄러웠던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해 주셨고 운동회가 끝나고 맛있는 걸 사주시려고 용돈을 모아오셨던 것도 기억났어요. 며칠 후 현수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중요한 서류를 가져오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이정훈이 출장 중이어서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이정훈의 집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대저택이었어요. 정원도 넓고 집 안에는 값비싼 그림들과 골동품들이 가득했죠. 서재에 들어가서 서류를 찾던 중 현수는 실수로 무거운 파일을 떨어뜨렸어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면서 그 사이에서 오래된 앨범이 나왔습니다.
1970년대쯤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들이 있었어요. 앨범을 넘기다가 현수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정훈의 젊은 시절 사진들 사이에 낯익은 풍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현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젊은 장인어른이 어떤 건물 앞에서 뒤를 돌아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건물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현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분명했습니다. 그곳은 어머니가 살던 달동네 건물이었어요. 정확히 어머니가 지금도 사시는 그 건물 앞이었죠. 왜 장인어른이 그곳에? 현수는 더 놀란 건 그 사진의 날짜였어요. 영년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자신이 태어난 해였어요. 현수는 사진을 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진들도 찾아봤습니다. 몇 장 더 있었어요. 모두 같은 장소에서 찍은 것들이었죠. 그리고 한 장에는 임신한 여자의 뒷모습도 보였어요. 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임신한 여자의 뒷모습이 어머니 같았거든요. 체구며 머리 모양이며 모든 게 어머니와 닮아 있었어요. 현수는 더 찾아봤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진 봉투에서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해에 쓰여진 편지들이었어요.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지킬 것이 너무 많다. 아이는 내가 잘 키워다오. 현수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영숙. 그건 어머니 이름이었거든요. 어머니의 성함은 정영숙이셨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돈은 계좌로 보내겠다. 하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나는 곧 약혼을 발표할 예정이고 너도 새로운 삶을 살기 바란다. 현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장인어른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다른 편지들도 있었어요. 몇 년에 걸쳐 가끔씩 쓰여진 것들이었죠. 영수가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니? 직접 보러 갈 수는 없지만 항상 걱정하고 있다. 돈이 부족하면 언제든 연락해라. 현수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니 좋은 이름이다. 현명하고 빼어난 사람이 되라는 뜻이겠지. 잘 키워주길 바란다. 편지들을 읽으며 현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충격,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주었거든요. 마지막 편지는 10년 전에 쓰여진 것이었어요. 영수가 현수가 내 딸과 결혼한다고 한다. 운명의 장난인지. 하지만 이것도 인연인 것 같다. 현수를 좋은 사위로 받아들이겠다. 너는 절대 이 비밀을 말하지 마라. 현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장인어른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러면서도 10년 동안 모르는 척했던 거였죠. 현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과 지혜를 속였고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수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해야 할까? 지혜에게는? 아니면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까? 하지만 현수는 결정했어요. 어머니께는 말해야겠다고. 그동안 숨겨왔던 아버지의 정체를 어머니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현수는
어머니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엄마, 이 사진 좀 보세요. 어머니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건 어디서?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현수는 확신했어요. 엄마, 이 사람 아세요? 어머니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현수야, 이 사람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야. 현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지만 직접 듣고 나니 충격이었거든요. 뭐라고요? 내 아버지야. 널 임신했을 때 떠난 그 사람. 현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장인어른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엄마, 확실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절대 잊을 수 없어. 그 사람이 날 버리고 간 날을. 현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장인어른의 차가운 시선, 지혜와의 결혼, 자신의 성공, 모든 것이 다른 의미가 되었어요. 그럼 장인어른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네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내가 나타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을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닮았거든. 어머니가 현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눈매며 코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커갈수록 그 사람을 닮아갔어. 현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저와 지혜는 이복 남매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그 사람이 나중에 결혼해서 낳은 딸이 지혜니까. 현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25살의 어머니 영숙은 당시 서울대 법학과 학생이던 이정훈을 만났어요. 이정훈은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영숙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죠.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이정훈은 정말 멋진 남자였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무엇보다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가난한 가정의 딸인 영숙에게는 꿈 같은 남자였죠. 그 사람은 정말 다정했어. 엄마가 아르바이트로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미래에 대한 꿈도 함께 나눴지. 어머니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둘은 1년 동안 만났어요. 이정우는 영숙에게 결혼을 약속했고 영숙도 그를 믿었죠. 이정우는 영숙을 데리고 여러 곳을 다녔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웠어요. 변호사가 되면 큰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어. 아이도 셋은 낳고 싶다고. 그때는 정말 행복했단다. 하지만 영숙이 임신했을 때 이정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안해, 영숙아. 우리 집안에서는 이런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곧 유학을 가야 해. 이정훈의 집안에서는 이미 다른 집안과 혼담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같은 재벌가의 딸과 약혼을 앞두고 있었던 거였죠. 그 사람 집안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시킬 계획이었어. 엄마 같은 가난한 집 딸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정우는 유학을 핑계로 영숙을 버리고 떠났어요. 영숙은 홀로 달동네에서 현수를 낳았고 혼자 키웠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가끔 돈을 보내줬어. 다른 이름으로.
이정우는 가끔 돈을 보내주었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현수가 지혜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정우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지혜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는 정말 놀랐어. 운명의 장난 같았거든.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정훈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갑자기 따지고 들면 이정훈이 발뺌할 수도 있었거든요. 아버님, 어제 서류를 가져오다가 실수로 앨범을 봤는데 젊으셨을 때 정말 멋있으셨네요. 이정훈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말했어요. 그런가? 오래된 사진들이라. 특히 달동네에서 찍은 사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도 봉사활동 같은 걸 하셨나 봐요? 그 말에 이정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달동네? 아, 그때는 대학생 때 사회봉사를 했었지. 현수가 사진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 사진 말이에요. 영년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정훈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사진을 어디서 봤지? 아버님 서재에서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곳이 제 어머니가 사시는 곳과 똑같더라고요. 이정훈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라니요? 제 어머니를 아시잖아요. 이정훈이 차가운 눈으로 현수를 바라봤어요. 알고 있었소. 처음부터 현수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으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요? 왜 저를 사위로 받아들였어요? 이정훈이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현수 군,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현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버렸어요?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이정훈이 돌아서서 현수를 바라봤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지금과 시대가 달랐고 집안의 반대도 심했어. 변명하지 마세요. 현수가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당신이 도망간 사이에 이정훈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네를 도운 거 아닌가? 사업도 지원해주고 내 딸과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현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도와줬다고요?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이정훈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이용? 자네가 내 아들인 걸 알고서도 사위로 받아들인 게 이용인가? 현수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왜 저와 지혜를 속였어요? 이정훈이 현수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말했다면 어땠을 것 같소? 자네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 지혜는? 우리 가족 모두가 파멸게 뻔한데. 그럼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를 버려두고 저를 속이고 그게 옳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정훈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수야, 나도 힘들었어.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었다고요? 현수가 비웃었어요. 저를 키우는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시고 청소 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이정훈이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현수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제 모든 걸 알겠어요.
왜 제가 항상 작아져야 했는지, 왜 어머니를 숨겨야 했는지. 현수는 집으로 돌아와 지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놔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복남매라는 사실,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현수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밤에는 잠도 잘 자지 못했죠. 회사에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직원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지혜가 눈치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수야,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회사 이야기라도 나누던 현수가 계속 침묵만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현수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지혜는 뭔가 다른 문제라는 걸 직감했어요. 결혼 10년 동안 현수를 지켜봐 온 지혜로서는 이런 모습이 처음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 현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아침에 일어나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말수가 줄었어요. 결국 지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현수야, 정말 무슨 일이야?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처음 봐. 나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있는 거야? 현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혜도 알 권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지혜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앉아봐. 지혜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둘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현수가 사진과 편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모든 증거를 지혜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먼저 이걸 봐줘. 지혜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거 우리 아빠 젊었을 때 사진이네. 어디서 났어? 아버님 서재에서 찾았어. 그런데 이 장소가 우리 어머니가 사시는 달동네야. 지혜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죠. 그게 무슨 뜻이야? 아빠가 왜 그런 곳에? 현수가 편지들을 보여주었어요. 지혜는 한참 동안 그것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편지의 필체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정말 아빠가 쓴 편지야?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편지의 필체는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거든요. 평소 서류에 사인하는 글씨체와 똑같았어요. 지혜야, 아버님이 내 친아버지야. 뭐라고? 지혜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현수를 바라봤는데 그 표정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가득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돼.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와.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야. 현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말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혜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그럼 우리는 이복남매야. 그 말에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죠. 이건, 이건 말이 안 돼. 꿈이지? 지혜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결혼은 뭐야? 오빠와 동생이 결혼한 거야?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지혜야, 우린 이복 남매지만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지혜가 소리쳤어요. 그동안 쌓였던 충격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어요. 그래도 같은 아버지잖아. 같은 피가 흐르는 사이잖아. 현수가 지혜를 달래려 했지만 지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신 정말 몰랐던 거야? 정말로?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몰랐어. 나도 일주일 전에 알았어. 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어.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현수의 마음도 아팠어요. 지혜의 충격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지혜야, 우리 사랑만큼은 진짜였잖아. 그건 변하지 않아. 사랑? 이런 상황에서 무슨 사랑을 말해? 지혜가 일어나서 방으로 가려 했어요. 현수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조금만 시간을 줘.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지혜가 현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현수야, 나는 시간이 필요해. 이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워. 그날 밤부터 지혜는 현수와 같은 방을 쓰지 않았어요. 손님용 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죠.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2주일이 지난 후 지혜가 조심스럽게 현수에게 말을 걸었어요. 현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지혜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현수야, 나 많이 생각해 봤어. 지혜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가 이복남매라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현수는 지혜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지혜야, 나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은 거짓이 아니잖아. 지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걸 어떻게 확신해? 혹시 우리가 끌렸던 것도 혈연 때문은 아닐까? 무의식 중에 현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현수야, 미안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지혜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가족이, 우리 회사가, 모든 게 무너질 거야. 지혜가 결혼을 끝내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 현수는 이정훈을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각오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참을 것도 없었거든요. 아버님, 아니 아버지. 현수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어요. 이정훈이 고개를 들었는데 현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현수 군, 무슨 일인가? 지혜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이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뭘 말했다는 거지? 저와 제 어머니 이야기요.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신 이야기, 저를 낳고도 모른 척 하신 이야기, 모든 걸요. 이정훈이 일어나서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현수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거지? 현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뭘 원하냐고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시는 동안 당신은 뭘 했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집안의 반대가 심했고, 변명 그만하세요. 현수가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폐지를 주우셨어요. 제가 대학 갈 때까지 청소 일을 하시면서요. 이정훈이 책상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네를 도운 거 아닌가? 사업도 지원해주고
내 딸과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도와줬다고요? 현수가 어이없어 했어요.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당신 양심에 찔려서 한 일을 은혜라고 하지 마세요. 이정훈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용? 자네가 내 아들인 걸 알고서도 사위로 받아들인 게 이용인가? 그럼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했다면 어땠을 것 같소? 자네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 지혜는? 이정훈이 창 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파멸될 게 뻔하지 않나?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최선이라고요? 현수가 비웃었어요. 어머니를 45년 동안 숨기고 저와 지혜를 속인 게 최선이었다고요? 이정훈이 돌아서서 현수를 노려봤어요. 그럼 자네는 뭘 원하는 거지? 복수라도 하겠다는 건가? 현수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복수예요. 이정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당하신 모든 것, 제가 받은 모든 상처 갚아드리겠어요. 현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정훈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어디서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제 회사에 투자하면서 빼돌린 돈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현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가 모르는 줄 알았죠? 당신이 제 회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이정훈의 손이 떨렸어요. 현수야, 그건,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현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당신이 저를 이용해서 따낸 정부 사업들, 모든 게 불법이었죠. 이정훈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자네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지? 2년 전부터요. 하지만 그때는 장인어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참았어요. 현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당신은 제 아버지예요. 책임져야 할 사람이고요. 이정훈이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간단해요.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받으셨어야 할 모든 것들을 보상하세요. 현수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안 그러면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겠어요. 이정훈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현수야, 그럼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혜와도 헤어질 거고 회사도 정리할 생각이에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보다는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정훈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줄 거지? 일주일이요.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어머니께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그리고 그동안의 생활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모두 계산해서 드려요. 현수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머니를 달동네 여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어머니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정영숙이라고요. 그날 저녁 현수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엄마, 제가 이정훈에게 복수하려고 해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현수야, 복수라니. 그런 마음 가지지 마라. 엄마는 너무 많이 참으셨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사세요. 어머니가 현수의 손을 잡았어요. 현수야,
엄마는 복수 같은 건 원하지 않아.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 엄마, 이번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를 키우는 동안 어머니 혼자 모든 걸 감당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현수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 나서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일주일 후, 이정우는 정말로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검은 고급 승용차가 달동네 좁은 골목길에 멈춰 서자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72세 이정훈이 차에서 내렸어요. 45년 만에 이곳을 찾는 거였죠. 똑똑똑.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영수가. 나야. 정훈이야. 문 안이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와. 좁은 원룸에 앉은 이정훈은 충격을 받았어요. 영숙의 거친 손, 세월의 흔적이 깊은 얼굴. 45년 동안의 고생이 그대로 보였죠. 영수가. 미안하다.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 내 아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영숙이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현수 어렸을 때 사진들이야.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모든 사진에 아빠는 없었어. 이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현수가 아빠는 왜 없냐고 물을 때마다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어. 차라리 그게 나았거든. 영수가. 정말 미안해. 돈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 현수가 아빠가 그리워할 때 돈이 그걸 대신해줬어? 이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라도 뭔가 할 수 있을까? 늦었어. 하지만 한 가지는 해줘야 해. 영숙이 이정훈을 바라봤어요. 현수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줘. 더 이상 아빠 때문에 고개 숙이고 살게 하지 마. 다음 날 현수는 이정훈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현수야, 50억 모두 어머니 명의로 송금했다. 그리고 언론에 발표했어. 45년 동안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고. 그날 저녁 뉴스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이정우는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정영숙 씨는 혼자서 훌륭하게 제 아들을 키워주셨고, 현수는 자랑스러운 제 아들입니다. 현수는 그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해준 순간이었거든요. 6개월 후, 어머니표 손맛 카페라는 간판을 단 작은 카페에서 현수와 어머니는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현수는 회사를 정리하고 어머니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요. 사장님, 어머니 정말 요리 잘하시네요. 젊은 손님이 말했어요. 현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해오신 요리거든요. 어머니가 현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녁에 카페 문을 닫고 둘이 앉아 차를 마시는데 현수가 말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해. 현수야, 내가 이렇게 용기 있는 아들로 자라준 게 제일 자랑스러워. 현수도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엄마를 숨기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현수는 깨달았어요. 30억짜리 아파트가 어머니를 떳떳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머니를 당당하게 자랑하는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